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요. 가족이 ADHD를 가지고 있는 경우 ADHD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노르에프린, 아드레날린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뇌의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MRI상 전체 뇌 용적과 선외 용적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전두엽과 척두엽의 크기와 활동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고요. ADHD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촉발되기도 하는데요. 부모의 고압적인 양육 태도, 잦은 부부싸움, 장기간의 정서 불안에 노출되는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ADHD 아동들의 경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향해야 할 태도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요. 아이의 감정을 옳고 그름을 나누어 판단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아이가 말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이의 편에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행동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하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한 번만 더 이랬다가 할 거야. 이와 같은 것들이죠. 물론 첫 시도에 아이가 바로 통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 사항이 발생하면 역지사지로 역할 같은 것을 해봄으로써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아이가 이해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일정 부분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활발함과 산만함을 ADHD와 혼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고 불안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어릴 적 가지고 있던 ADHD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DHD 아이의 약 30% 정도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거 유의하시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ADHD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학습 부진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든지 규목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기에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반되는 2차 질환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겪는 ADHD 증상을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아니란 생각일 수 있습니다.